오랜 옛날부터 존재해온 우부 야시키 일족이 도깨비를 잡기 위해 창설한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들을 후에 귀살대라 부릅니다. 총 대장 우부 야시키는 9명의 주들을 부장으로 뒀으며 귀살대 전체의 구심점이 되어 오니를 멸하려 했죠. 귀살대의 초창기부터 대대적으로 염주를 배출해온 렌고쿠 가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렌고쿠가의 인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렌고쿠가의 사람들이 드는 일륜도의 칼날은 붉은색으로 물들었으며 전집중 호흡의 5개 중 하나인 화염의 호흡을 주로 사용했죠. 신주로 또한 렌고쿠 가문의 당주이자 염주로서 도깨비를 멸했으며 당시의 주들 중 최고참으로서 모두를 통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신주로는 가문을 이어 무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도깨비들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강하고 모두에게나 자상했던 신주로였지만 늘 의지했던 아내가 죽고 난 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흡에 대한 진실에 마주치게 됩니다. 이로써 자신이 살아야 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며 그렇게 염주의 자리에서 은퇴했고 술독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죠. 신주로가 깨달은 호흡에 대한 진실이란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도 화염의 호흡을 포함한 모든 호흡들은 해의 호흡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때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노력하던 신주로의 마음은 완전히 꺾여버렸죠. 극복할 수 없는 타고난 재능의 차이에 좌절한 나머지 신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책무도 내던진 채 어린 아이들마저 외면하게 됩니다. 주합회의에 신주로가 호출되었다는 쿄주로의 말에 너나 참석하라면서 자신은 불참하겠다고 전하죠. 이에 쿄주로가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자 말대꾸하지 말라며 마시고 있던 술병을 던져버립니다. 결국 주합회의에는 모든 책무를 져버린 아버지를 대신해 쿄주로가 대신 나서게 됐고 쿄주로는 당주에게 아버지를 대신해 염주가 되어 보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렇게 쿄주로는 아버지에게 직접 화염의 호흡법을 전수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 끝에 현 염주가 됐는데요. 단 3권밖에 되지 않는 불이호흡 지침서를 홀로 공부하여 주에 이르는 경지에 다다른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황금세대라 불리는 현재의 주들 사이에서도 걸맞는 강자로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검을 휘두릅니다. 쿄주로가 일반 귀살대원일 당시 아버지가 놓쳤던 도깨비 하연의 이 하이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쿄주로는 갑 계급인 시절에 단신으로 당시 하이로와 정면 대결을 펼쳤고 오니가 난사하는 모든 총탄들을 도검만으로 대처했으며 결국 격렬한 싸움 끝에 하연의 오니를 멸하며 아버지가 버려뒀던 귀살대로서의 책무마저 마무리 짓죠. 렌고쿠가에서 주로 사용했던 전집 중 화염의 호흡은 물의 호흡과 함께 어느 시대에서든 주가 존재했던 호흡으로 일격으로 큰 범위를 베어내는 검술인데요. 모든 동작이 유유히 연결되는 물의 호흡과는 반대로 검술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치게 되는데 정교하고 강력한 합 그리고 돌진력이 장점인 호흡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화염의 호흡 검술을 가장 잘 활용했던 것이 선대로부터 검술을 배우지 못했던 쿄주로였다고 합니다. 귀살대 견물록에서 볼 수 있듯이 쿄주로에 대한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그가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격 자체가 워낙에 밝고 쾌활했으며 특히나 주들 가운데에서 가장 어리고 자신의 남동생과 동갑인 무이치로를 그 누구보다 챙겨주었다고 하죠. 말이 없던 기우에게도 항상 말을 걸어주었으며 기우에게 말을 거는 횟수로 따지면 신호부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적혀있죠. 이처럼 모든 대원들을 상냥하게 잘 이끌고 조언을 해주는 등 후배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또한 연주 미츠리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으며 자신보다 더 강한 검사가 될 수 있을 거라며 미츠리의 육성자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제자로 받아들인 이후 미츠리 외의 제자들은 쿄주로의 연습이 힘들어서 모두 도망쳤고 미츠리만이 남아서 6개월 만에 선별시험을 통과하자 손수 만든 하오리를 선물하며 앞으로는 사제지간이 아닌 함께하는 동료로서 지내자며 축하해주기도 합니다. 쿄주로는 무한열차편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연의 오니 엠무는 인지를 200명이나 잡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도 쿄주로에게 제압당했고 탄지로, 네즈코, 제니츠, 이노스케 넷이서 열차의 3칸을 방어할 때 쿄주로 홀로 5칸의 열차를 지켜냈죠. 하지만 엠무에 이어서 나타난 아카자와 연이은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아카자는 강자와의 싸움을 갈망하는 전투광으로 약자는 살 가치가 없다고 여겨 그냥 죽여버리는 인물이죠. 당시 쿄주로는 혁도와 반점, 내비치는 세계를 모두 깨우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현, 아카자와 합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아카자는 수많은 주들을 상대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쿄주로의 실력을 가장 높이 산 것으로 그려집니다. 쿄주로가 지구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를 늙어가는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니가 되어 자신과 함께 언제까지나 대련하며 강해지자는 말로 아카자조차 쿄주로의 전투력과 검술을 인정했고 도깨비가 되기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쿄주로는 늙거나 죽는 것도 인간이라는 생물의 아름다움이며 인간이란 늙고 죽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이다라며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화염의 호흡, 연호까지 사용하며 아카자를 멸하려 합니다. 쿄주로는 해가 뜰 때까지 아카자와의 전투를 이어나갔으며 본인이 맡은 책무를 끝까지 다했어요. 그날 밤 쿄주로는 귀살대원으로서 지켜내야 할 사람들을 모두 지켜냈으며 그 누구도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염주 랭고쿠 쿄주로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